네, 그러면 이제 뭐 막간은 끝났다고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한 10초 쉬었다가 다음 순서 시작하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쉰 거 아니에요? 다시 쉬어요? 근데 계속 말을 했으니까 아, 오디오를 채워놨으니까 오디오가 꺼지는 10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잠시 10초 쉬었다가 거기 의역에서는 뭐 안 맞췄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뭐 하기로? 네, 저희 세팅하는 정신 없었습니다. 세팅하는 게 계속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알아서 이제 하죠. 네. 10초는 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실 것 좀 또 오고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40분 정도밖에 안 해서 네네네. 하나 더 하고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는 이제 고민 상담 순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번에 방송 끝나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깃허브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슈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이 방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민 상담 내용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는 그 고민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은 플루토 깃허브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 링크가 올라갈 것 같으니 그걸로 고민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좀 비교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 저희가 깃허브 이슈가 있는데 거기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민은 개발의 정석은 존재할까요? 라는 고민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방송 요청하셨던 분이 파이썬 API 래퍼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좀 정석을 추구하시는 편인데 다른 분들의 여러 이제 API 래퍼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분들의 개성에 따라서 개발된 것들을 좀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 종사하셨던 현업에서 프로덕션으로 파이썬 API 래퍼를 만들어주셨던 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그런 의견을 구하고자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굳이 파이썬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개발하셨다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개인 프로젝트로 개발하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REST API가 있는데 그거를 각 언어에 맞게 래퍼 라이브러리로 구현했던 경험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뭐 내용 자체는 개발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은 처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고 뭔가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번씩은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거 없이 뭐 아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저부터 먼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면 개발의 정석이라는 거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알고리즘 공부를 제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를 막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풀어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일종의 글쓰기랑 좀 비슷해서 결국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글로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의 정석이라는 게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왜 더 그런 이유가 정석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A라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맞는 방법이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경우에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완벽한 정석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석이라는 건 그 팀에서 합의된 내용이면 사실 그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지? 얌얌님이 후렴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쓴이 분이 파이썬 API 래퍼에 대해서 이제 그쪽을 이제 도메인을 정해 주셔서 그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맞도록 그러니까 뭐지 저 HTTP API가 있으면은 그 언어에 맞도록 그 언어에서 라이브러리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파이썬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파이썬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API가 지원하는 키들이 뭐 캐멀 케이스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뭐 스네이크 케이스였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키를 자동으로 스네이크 케이스로 바꿔준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이제 일종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아까 양념님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쉽지 않은 뭐 질문이 어렵긴 한데 어려우니까 고민했겠죠. 네. 개발에 정석이 존재하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석이라고 말하면 너무 막 정답 같고 어떻게 보면 관례 아니면 가장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 뭘 만들 때 모든 개발자들이 비슷하게 구현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 거죠. 약간 합의된 방식. 그러니까 합의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하게 되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예. 그런 것들은 저는 그걸 이제 정석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이제 불러도 되긴 하는데 있고 그거를 파헤쳐보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개발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 뭐 인터페이스를 분리하고 여기서는 이거를 하드 코딩 안 하고 뭐 변수를 분리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막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엔진 개발자의 자세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또 IT는 워낙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정석이 있다고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싫은데 나는 이게 나한테 훨씬 부담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개선하거나 아니면 계속 의문 갖는 거는 저는 개발자로서 되게 가져야 될 좋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사람마다 취향 다른데 저는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보통 남들 하는 걸 한번 밟은 다음에 깨는 걸 약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그 여기서 표현되면 정석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래서 정석을 알아야 저는 약간 변칙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석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변칙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되게 꼼수가 되거나 아니면 되게 얕은 지식이 되기가 쉬워서 저는 정석을 밟은 다음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글에 쓰신 파이썬 API 래퍼를 얘기하셨는데 저런 API 래퍼를 제가 그렇게 많이 작성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원하시는 답변만 뭐 그런 고민하신 거랑 이제 맥락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가면 이제 래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저런 거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써보면서 좋은 거와 장단점을 쭉 정리하면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래퍼 같은 거는 내가 만들려고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 만들려고 내가 재사용을 위해서 랩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오픈소스나 아무나 쓰던 우리 팀에서 쓰던 아니면 내가 다시 쓰던 결국은 사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사용자 입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아트하고 설계를 잘해서 만들어도 사용자에서 불편하면 그냥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디자인 패턴 아무리 잘 들어가고 멋있게 들어가고 최신 기술 들어가도 결국은 사용자가 쓰기 편해야 돼서 사용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턴을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관심 있으면 딴 거 써보면서 그런 거를 적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정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뭔가가 있긴 있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도가 없어는 맞는데, 그 방법을 가는 길은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패스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패스는 과거에는 텍스트를 읽고 혹은 뭐 대학을 가서 뭐 아는 사람이 교수밖에 없으면 교수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어떤 과거의 정석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는 사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정석이라는 것들이 결국에 내가 그거를 어, 습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주변에 레퍼런스가 많은 사람들, 저희처럼 이제 뭐 경력도 좀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 다 리소스잖아요. 그럼 궁금하면 물어보면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정석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 이제 막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주변 레퍼런스 많으니까 뭔가 살아오면서 경력들이 쌓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렸어.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나은 길이네. 이런 거를 스스로 체득하고 그 방법대로 하잖아요. 뭐 블로그를 먼저 검색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글 검색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먼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각자의 경험들에 따라서 자기의 최적화된 패스를 찾을 텐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쌓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쌓는 과정인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거를 빨리 찾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법은 되게 다양한 거 있는데 어쨌든 정석은 그 길을 빨리 찾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새는. 저는 정석을 아웃사이더님이나 블랑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 중에 빠른 길로 네. 정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뭐 근데 그 빠른 길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코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건 아니고 뭐, 네. 최적화된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정보가 워낙에 쏟아지고 있고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죠? 비기너 엑스퍼트인가? 엑스퍼트 비기너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금방 노태되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꾸준히 뭔가 스스로 계속 성장하는 길들을 찾아야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정석이라는 걸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톰캣 같은 거 되게 오래된 프레임워크이지만 톰캣을 써보면 톰캣은 스레드 세이프를 위해서 자바가 클래스를 강제하니까 클래스에서 스테이트 변수는 쓸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로컬 베리어블만 써야 되고 나머지 스레드는 톰캣이 알아서 관리할 테니 절대로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행위는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약이 프레임워크에서 생기는데, 그게 톰캣으로 치면은 톰캣의 개발의 정석이긴 하죠. 이렇게 약간 좁은 의미로 보면 톰캣에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스레드가 뭔지 이해하고 있고 톰캣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쓰고 그 와중에 이제 락을 건다거나 이런 행위로 약간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의 주제는 API 래퍼를 만드는 분 입장에서의 정석이라는 거는 어쩌면 본인이 찾아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API를 사람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API를 사용하는 정석은 요러요러하고 이런 몇 가지 룰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API를 익힐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정석을 찾는 의미로 가는 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정석은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길로 보고 계시는 거니까, 또한 API 래퍼를 만드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 딱 이 질문 고민 내용이 아니긴 한데, 저도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코칭이나 뭐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긴 한데, 저한테는 아직 코칭 같은 건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한테는 코칭보다 약간 쉐어링 같은 게 훨씬 저한테 편한 개념이고, 코칭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만약에 나랑 딱 붙어서 하는 개발이라면, 예를 들어 뭐, 래퍼를 만드는데, 해본 입장에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거 그냥 보는 작성할 때부터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된 거면 뭐라고 하겠죠. 네, 완전히 잘못된 거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이거 가면 결국에는 좀 지나서 문제를 한번 겪고, 리팩토리를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지, 직접 해보고 그걸 경험해본 게 도움이 될지가 좀 애매한 거죠. 사실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실수고 장애가 아니라면 직접 해보고 겪어보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준 거 그게 막 엄청나게 낭비가 되지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적당히 도와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근데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를 고민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짜고 있는데 뒤에 가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꾸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과연 그걸 이해할까? 약간 그런 생각? 그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삽질을 하게 해야 되고 얼마나 삽질을 덜하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그 사람마다 그 성장하는 곡선이라든가 러닝 커브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지점에서 어쨌든 질문자가 이제 막 개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정석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것들, 예를 들면 뭐 그 숱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패턴이라는 걸 만들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들을 책으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 패턴을 책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디자인 패턴 마스터가 될 수가 절대 없어요. 내가 정말 코드를 많이 짜다 보면 내가 만든 코드 안에서도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네라고 리팩토링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내가 어느 대학 때 혹은 뭐 대학원 때 어디선가 배웠던 디자인 패턴들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면서 내 걸로 되는 거지, 뭔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가지고 혹은 누군가가 써놓은 책들을 계속 읽음으로써 내 실력이 쌓아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시간 많이 투자해서 코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또 연차마다 다들 뭐라고 하죠? 그 느끼는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한 3, 4년차 되면은 코딩 정말 많이 하면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5년 차가 되고 뭐 7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내가 과거에 그 느낌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약간 허상처럼 느낄 정도로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들이 되게 지금 와서는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되게 경쟁 좋아해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뭐 지금은 그거를 더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지나가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계속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입장에서 정석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뭐 알아서 그거는 저절로 쌓이는 거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고민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막 넘어가나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나요? 두 번째로 넘어가요. 문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근데 그거는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때 그래? 네.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개발의 중요성이 존재할 걸 다음에 왔던 고민이
어설픈 완벽주의 때문에 진척도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평소에 기타 탐험을 통해서 질 좋은 개발자들의 코드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은 자기가 짠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고 다시 만들고 갈아엎고 다시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 고민 상담했을 때나 저 두 분께서 세 분께서 이 답을 어느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석이 존재하는가라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쓴이가 이렇게 남의 코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코드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연차가 높은 사람의 코드를 본다거나 자기보다 더 그 패턴에 대해서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본다거나 그런 코드를 보는 게 가장 실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던 정석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석은 이제 저도 정석은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만든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는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글쓴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또 리팩토링하고 보고 또 리팩토링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그 과정 중에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정석이라는 거를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 코드를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표현은 좀 뭐랄까 겸손하지만 어쨌든 어설픈 완벽주의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건 더 좋은 게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코드를 보다가 본인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거나 뭐 함수 단위가 됐든 전체 프레임워크 단위가 됐든 그러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코드를 받고 뭔가 새로운 걸 느껴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새로운 걸 공부를 안 했다면 이미 그 코드는 본인에게 완벽한 코드였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코드를 보고 여기에 뭐 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글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보고 새로운 걸 알고 난 뒤 다시 자신의 코드를 돌아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되게 잘 가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배우고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이거 좋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본인의 코드에다가 적용시킨다라는 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할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질문의 의도가 제가 그 대학 때 혹은 이제 사회 초년 시절에 느꼈던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멘토들이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한 과목이 아닌 거죠. 과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언폐한 거죠. 선생은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난 그걸 다 알아야 돼. 그게 10과목이 12과목이야. 저는 그게 되게 언폐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혼동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거 저희도 하나만 하는 거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개 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이거 조금 하다 보면 다른 거 보면 저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옮겨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거기만 맴도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일단 자기 생각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실패하더라도 찍고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방향을 틀고 뭐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저는 혼자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에서 완벽한 천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천재가 아닐 거예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팀원이나 같이 어떤 팀 안에서 일해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설픈 완벽주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상대도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좋은 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플루토가 되게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고민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얘기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거는 계속 코드는 바꿨지만 동작하는 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코드를 바꾼 거죠.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저 시기에 이런 욕심은 되게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네. 경험을 한 번 했었고, 모바일로 레이싱 게임 만들 때였는데, 구조만 한 7, 8번 바꾼 것 같거든요. 전체 코드를. 다른 내용을 보면서. 근데 글 올려주신 분의 또 다른 고민 중 하나가 이것 때문에 느려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회피성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일정보다 빨리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확실치 않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일정과 관련된 거는 본인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도 일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최소한 회사의 업무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위가 지금 회사원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이에요. 네, 그러면, 보니까 학생입니다. 어느 학교인지까지 안 밝히겠지만. 그럼 계속 대학생이세요. 그럼 계속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학생이시고 저는 그냥 얘기하면 뭐 지금 뭐 만든 거 얘기 나왔는데 뭐 당연히 개발자가 이제 돈 받고 일하는 학생이시지만 이거는 돈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일정을 못 맞추면 이미 뭐 그거는 모든 얘기가 끝난 거죠. 일정 완성해야 되는 게 목표고, 물론 여기는 이제 개발자 의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내려와서 가도킹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하지만 저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그래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뭐 맨날 뭐 토익 프로젝트 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완성하고 꼭 오픈까지 아니라도 완성한 거 몇 개나 되냐? 그러면 많아봐야 10%? 대부분은 그냥 하다가 떨어지는데 무슨 책인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글이었나? 거기 보면 이제 브리커블 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난감인데 깨트려도 되는 장난감인 거죠. 이 장난감 원래 처음부터 깨트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만지고 있는 장난감인데, 우리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는 오픈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죠. 오픈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뭔가 창업이나 아니면 뭔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면 내가 쓰려고 오픈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랑은 좀 얘기는 다르지만 공부 목적의 토익 프로젝트도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부분의 제 프로젝트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뭐 리액트가 요즘 너무 뜬다는데 리액트를 할 프로젝트가 회사에 없는 거죠. 회사에 나 그 프로젝트를 안 주는 거죠. 아니면 우리 회사는 제이퀄이야. 그러면 내가 리액트를 할 거를 회사에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다 가지고 앉아가지고 리액트를 짜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아서 이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저하고는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로 만들다가 한참 만들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누가 또 리덕스 같은데 이번에 그럼 이제 다 뜯고 리덕스 넣고, 갑자기 누가 또 싸가 같은데 그럼 다시 빼고 다시 싸가 넣고. 사실 내가 원래는 만들려던 웹사이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안 가고 계속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짓이 끝나면 나는 이제 그 리액트의 그 아키텍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리액트를 쓰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해보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없었죠. 리액트를 써 그러면 누구는 단점을 얘기하고 누구는 안 되는 문제를 얘기하지만 난 안 해봤으니까 나도 잘 모르죠. 하자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항상 넘어가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다른 타입이 다른 사람 개발자 코드 읽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문님이 빠르게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빠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사실 되게 느린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느린데 그게 꽤 많이 쌓이면 정말 약간 한 몇 년 뒤에는 되게 크게 도움될 만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힘들거든요, 지루하고. 그렇죠. 근데 제 주위에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해보는 사람이 있고, 레퍼런스 문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코드를 까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한 연차가 한 5년 차 이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코드 까보는 사람의 저는 신뢰도가 약간 저한테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딴 쪽보다. 왜냐면 딴 거는 다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내가 코드 까보면 제일 확실하거든요. 코드 까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네. 뭐 설명을 하고 디자인 패턴이 어쩌고 뭐 막 이런 거 다 해도 필요 없고 그냥 코드 까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그냥 되는 거라서 저는 저 부분은 되게 잘 여기서 되게 말하시고 뭐 고통스럽고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래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분명히 도움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면 저도 우리 하울링 되지? 그 코드를 볼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이해 못하는 코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개념적으로 알지 못하는 뭐 알고리즘을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코드상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은 그게 그거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 알고리즘 썼네? 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내가 읽을 수 있는 코드는 그냥 흐름에 어떤 컨트롤 플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클래스가 어떻게 갖춰져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져 있는 걸 파악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이머라는 코드를 뜯어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코드를 뜯어볼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내가 한 번도 컴퓨터공학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많은 이론들이 그 코드 안에 녹아 있을 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머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학 때 뭐 한 번 훑어서 지나갔던 것들을 거꾸로 공부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요새 뭐 오픈소스나 다른 코드들을 보면 그런 개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응용 프로그래머니까 그냥 이 API 가져다가 그냥 붙여서 사용자와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 끝인데 사실 그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된 효율을 위해서 어떤 컴퓨터 이론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코드를 지금 막 내가 이제 입문하는 친구들이 그런 코드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혹은 내가 성숙도가 좀 올라가서 나도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좀 많으면 그런 코드를 읽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빨리 다가올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게 정말 속도가 빠른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네, 오히려 기본 지금 뭐 컴퓨터 CS 전공하시면 CS에 대한 전공 지식들을 더 지금 갈고 닦으면 그런 코드들이 눈에 보일 때가 어느 순간 올 거예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최근에 코드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답니다. 재밌네 이런. 저는 사실 코드를 까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코드를 잘 까보지 않는데 까보는 거는 정말 이거 자체가 궁금할 때는 열어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 열어보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문서를 보는 게 내가 틀렸겠지 라는 게 기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이쪽에서 요구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제대로 몰라서 잘못 갖다 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문서를 훨씬 많이 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공부 방식 자체는 책에 의존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스터디라는 걸 제일 많이 했던 이유가 아마 그게 훨씬 접근성이 좋아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뭔가 코드를 보고 공부한다?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이론을 먼저 습득하고 그걸 내가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훨씬 많이 보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코드를 보는 게 진짜 빠를까에 대해서는 블랑님과 비슷한 의문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를 열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익히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업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쓰기로 한 코드를 열어보는 게 문서를 보는 것보다 빠를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빠를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문서를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잘못됐다면 내가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주로 문서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오픈소스도 요즘은 문서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쵸. 문서가 너무 네. 형편없어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맞아요, 코드를 맞아요. 까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문서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대부분 사실 문제 겪고 나면 문서에 써 있더라고요 요즘. 아 여기 써 있었네. 근데 내가 영어라서 그렇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쓱 이렇게 넣어보고 하고다가 삽질이 다 하고 가면 문서에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감조돼서 막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세 분한테 질문 네. 드릴게요. 그를 뭐 하다 쓰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오픈 소스요. 네. 뭐 개발하다 보면 오픈 소스 쓰게 될 텐데 그 후얌얌님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먼저 읽는 스타일이고 문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문서를 먼저 읽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코드를 그냥 먼저 써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궁금해서 그냥 코드를 뜯어보는 스타일인가요? 저도 일단은 문서를 보고 음, 문서를 가장 먼저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비슷한 걸,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이미 만들어진 오픈 소스를 좀 까보긴 하죠. 음. 비슷한 기능을 만들 때 그냥 오픈소스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렇지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뭐 디펜던시가 걸린다거나 뭐 다른 문제 여러 가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최근에 코드를 이제 뜯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이 코드 짠 흐름을 따라가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오픈소스의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정말 커밋할 때 꼼꼼하게 문서화도 하면서 뭐 무슨 커밋에다도 그런 내용도 적어가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오픈소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잘 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의식 흐름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그 뭐죠 구현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뭐 코드를 처음부터 막 그 0.1 버전부터 지금 뭐 정식 버전 1.0이 나왔는데 딱 코드를 열어봐서 1.0 코드를 딱 뜯어본다 하면은 사실 공부할 양 혹은 뜯어봐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커밋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 최초에 뭘 커밋했는지 그리고 최초에 커밋할 때 문서가 있으면 어떤 문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처음 커밋을 시작했는지들을 거꾸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그 받아들이는 수용 범위가 이제 제 한계 안에 늘 오게 되니까 보기가 저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오히려 최근 코드부터 이제 따라가면 과거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결국에 끝을 쫓아가면은 저 밑에 있는 히스토리까지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맨 밑에 오래된 내용부터 이제 쫙쫙쫙 하니까 그거는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굉장히 오래된 오픈소스 있잖아요. 몇 년 걸린 거면은 막 양이 엄청 많을 테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최근에 핫한 오픈소스들 막 별 5천 개 받았어요 갑자기 뭐 이런 한 달, 한두 달 사이에 그런 것들은 커밋량이 상당하지 않을 테니 저는 거꾸로 보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나름. 최근에 임무 보실 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음. 0.40인가요? 0.03? 네. 04를 보라. 0.04? 임무 버전이 뭐지? 했더니 0.8 뭐야? 아 옛날 걸 보고 계시구나 했을 때 조금 흥미로워요. 저는 그 임무가 블로그를 보고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 구조. 네. 저도 오픈소스 보고 싶은 거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 이미 다 대형급이잖아요. 맞아요. 크니까 인기를 많이 끈 다음 것들이라서 너무 커서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하려면 막 그 얘네가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어떻게 테스트 돌리는지 이게 다 추상화돼 있어서 그런 거를 막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다 소진되거든요. 진짜. 음. 예를 들어서 맨날 가면 테스트 가면 하는 걸 뭐 하나 PR 날려보려면 이 내가 짠 코드만 테스트를 돌려보는 방법 찾는데 거기에만 며칠이 가는 거죠. 얘네 이런 거 모르나? 막 그런 거. 그래서 옛날 버전 보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옛날 버전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 고민이 거기 대부분 있을 것이고 음. 거의 구조 개선이나 버그 픽스 쪽으로 많이 흘러갔을 테니까 관심 있는 프로젝트라면 역시 초기 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슬랙에 막 올리시는 글을 조금씩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광고 하나 하자면 제가 요새 뜯어보고 있는 이머 소스 분석은 코딩 나이트에서 네, 곧 방송합니다. 그냥 이머라고 하면 아마 모를 거고요. 좀 더 광고를 더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머라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머.js라고요.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이뮤터블리티를 관리해주는 녀석이에요. 리덕스랑 같이 붙어서 쓰는 코드고요. 쓰는 라이브러리고 리덕스라고 하면 또 리액트가 앞에 붙겠죠. 네. 그 리액트 리덕스 그 조합에서 많이 쓰는데 리덕스 자체가 그 이뮤터빌리티 뭐 불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스트링 배열이 있는데 이 스트링에다가 뭐를 또 더해요. 더하면 이 과거의 스트링은 이제 그 아시죠? 네. 설명이 되나? 아무튼 스트링은 스트링 빌더가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가 붙인 다음에 새로운 걸로 반환해 주잖아요. 네. 참조가 아예 달라져요. 네. 그 스트링 클래스를 쓰게 되면 아무튼 그렇게 되면 참조가 달랐다는 얘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A 녀석에 붙이는 게 아니라 A 녀석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녀석을 반환해 주니까 이뮤터빌리티라고 얘기하죠. 뮤터블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거기다가 그냥 참은 고정되어 있고 뒤에 있는 녀석에다가 계속 뭔가를 붙여 나가는 느낌인데 이뮤터블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예 앞에 있는 참조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덕스는 그 이뮤터블 하게끔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있어요. 물론 강제하진 않고 그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부분의 메소드들이 뮤터블이 많아가지고 이뮤터블로 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어레이라든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커피하기도 되게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해주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록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록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 이뮤터빌리티를 생성해내는 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 그 자바스크립트 EX6에 있는 그 스펙에 있는 프록시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하게 되는. 아무튼 그 내용은 코딩 나이트에서 코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잠깐 광고했어요. 문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더 네.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의견 있으신가요? 이 두 고민에 대해서? 이제 없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드는 생각이 그냥 주변 학생분들이라서 아직 뭐 그런 거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주위를 보면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난 보여주는 거에 막 재미를 느끼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냥 내부 막 보는 거에 더 재밌거나 그 과정이 재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어느 정도에 막 섞여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그래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런칭하는 게 더 재밌는 느낌에 더 아니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개발자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되게 느린 방법인 거죠. 약간 오히려 조금 더 빨리빨리 내보내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내부 그냥 천천히 계속 바꾸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저도 몇 번 그런 적 있거든요. 여태 하던 거 그냥 내가 막 이건 꼭 해야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서 런칭해버린 그런 프로젝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안 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섞어버리는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생각 변화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네? 라는 거랑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러면 아싸님은 개인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 하실 때도 일정 관리를 하시나요? 일정 관리는 그렇게 타이트하게는 하진 않고요. 그냥 마음속에 목표 정도만 있어요. 근데 보통 찍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통 다 망해서 옛날에는 마일스톤 찍고 날짜 찍었는데 날짜 찍으면 거의 망해서 지금은 거의 안 찍거나 안 하면 너무 누가 그래도 재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만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아니면 이번 주엔 요 정도는 해야지라고 정도. 그러면 그렇게 일정을 간소하게나도 잡아 놓으시면은
또 듣으니까 했던 고민처럼 늘어지거나 그런 거는 안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정이란 건 어쨌거나 일정이란 건 원래 기능 개발 예정도 일정이잖아요. 이벤트에 A 기능 완성하기 했는데 아키텍처 변경이 새 이슈로 등립되면 이거 미뤄지고 이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일정과 그거 요구사항은 내가 계속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생각을 저희는 일단 고민에 대한 의견을 다 낸 것 같고요. 불남 혹시 있으신가요? 더 의견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세 분에게. 네. 네. 그 올해 뭘 더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떤 플랜이라든가 올해는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다? 저는 인공지능 쪽이 제일 관심이 많고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AI 수업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안 하다가 요즘 또 뜨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랑 어떻게 영상물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영상이랑 좀 AI를 엮어서 개인 프로젝트로 연습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올해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제 못하고 미뤘던 게 개인적으로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만한 거 피드백 받아가지고 일단은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냥 그거 하나로 잡고 있고, 또 부수적인 거라고 하면 요즘 면접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돼, 기초가 약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일종의 언어를 보면은 그 언어가 왜 나왔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전에 짰던 코드도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쪽 원리, 개념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저번 방송에 새해 계획 발표하지 않았나요? 아니, 새 계획이 아니라 새 스터디 로드맵. 네. 스터디 저는 사실 뭐 하던 건 계속 할 건데 그냥 올해는 저번에 말한 대로 오픈 소스에 좀 더 발을 깊숙이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주변만 맴돌면서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넣어서 컨트리뷰션도 많이 하고, 네, 아예 그냥 컨트리뷰터 레벨로 들어가서 좀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게 대부분 다 제 토이 프로젝트들이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있는 프로젝트에 그렇게 끼어들어가고 싶은 게 올해 좀 목표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제가 코드 뜯어보다가 사실 코드 뜯어보게 된 계기도 그 전에 누군가가 뭐 2018년 주목해야 할 기술 뭐 이런 걸 정리해서 블로그로 막 올리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번역해 놓은 글을 보면서 거기에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올 한 해 뭐가 뜰 거고 뭐가 유행하고 있고 현재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제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리스트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뭐고 이런 걸 체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그냥 좀 넉넉하게 그 모르는 것들 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제가 한 번도 한 10년간 개발하면서 한 번도 스터디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해야지.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 만들고 나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각각 개인들이 그런 공부하고 싶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궁금한 거 찾아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마 이런 질문이 오늘 같이 고민을 올려주신 그 분에게도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터디 로드맵을 공유해 주시나요?
코딩나이트에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코딩나이트 제가 하는 모든 스터디는 코딩나이트 통해서 다 공유할 계획이에요. 코딩나이트가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거 아닌가? 네. 있을 때 활용해야죠. 네, 그러면은 문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